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동기발전기 진상운전 시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 한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기발전기 출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열적인 제한 요소가 이제 몇 개가 있었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만 이 시간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그 유효전력, 무효전력 테마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테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동기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발전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동기발전기 테마를 갖다가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 철심 담부의 이제 과열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고정자, 여기서 이제 고정자는 이제 전기자 본선이 감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발전기는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정자부에는 이제 전기자 본선이 감겨져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자, 고정자부는 전기자 본선이 감긴 부분, 여기가 이제 계자가 감긴 부분이다. 요거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상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계약 파트에서 보면 이제 전기 기술사 부분에다가 제가 전기 회로 이론과 자기 회로 이론의 이제 차이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 회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회로 이론은 자속이에요. 자속이 자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회로 이론의 이제 오음의 법칙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력이라는 게 있고, 파이의 R이죠. 여기서 R이 이제 전기장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reluctance. 이제 이게 이제 일정하게 주어지면 당연히 뭐 이게 작으면 reluctance가 작을수록 자속은 이제 크게 가는 거죠. 즉 이게 이제 전기 회로 이론의 이제 요것과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V는 IR. 즉 여기는 이제 전기 저항이 되는 것이죠. 전기 저항이 되는 거죠. 얘를 갖다 일정하게 잡아두면 전기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이제 잘 흐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회로 이론의 오음의 법칙, 이걸 갖다가 이제 전기 회로 이론의 오음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자속이 여기서 이제 자속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자속이 자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잘 가려고 하는 성향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변압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압기 이렇지 않습니까? 변압기 철심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변압기 철심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속이, 이 자속이에요. 여기 자속이 대부분 이 자속이 대부분 철심에만 존재하려고 하죠. 철심에만 흐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철심이 자기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회로로 따지면 여기는 병렬회로로 되어 있는 거죠. 병렬회로로 되어 있는데 철심이라 코아라 할까요? 철심의 자기장, 그 다음에 공기의 자기장. 그다음에 철심 나머지 옆에 부분은 공기잖아요. 이거는 에어잖아요. 에어의 자기장.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기장이 어디로 갈 거냐, 자속이 어디로 갈 거냐면 자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공기의 자기장은 매우 크거든요. 매우 크니까 자속은 대부분 이리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여기 철심에 머무르고 일부분은 이쪽으로 공기 쪽으로 빠져나온 녀석들도 있더라. 자,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 부분. 공기 쪽으로 빠져나온 거. 일부분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녀석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누설 자속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대부분 자속은 철심이 있으면 철심이 있는 쪽으로, 즉 자기 저항이 매우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되어 있으면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정자 철심 담부의 과열 한계는 언제 나타나냐면 저여자 운전 때 나타난다. 저여자 운전. 자, IF를 갖다가 낮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즉 자속이 작을 때란 이야기죠. 즉 저여자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상운전 모드가 되는 거죠. 진상운전. 이게 저해자시켜보면 진상운전 모드, 그 다음 과외자시키면 이제 지상운전 모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과외자 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 저여자 때, 즉 진상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다. 이제 이때 누설자속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속은 이제 과여자 때, 과여자 시에는 과여자 시가 이제 일반적인 운전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무효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운전 모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여자 시에는 IF가 이제 비교적 큰 거죠. 예, 큰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자속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자속이 대부분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철심을 따라서. 여기 계좌철심, 계좌권선이 감겨있는 철심. 그러니까 계좌권선이 이렇게 감겨있는 거죠. 감겨져 있으니까 요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레디알 방향. 이게 축이 있으면 레디알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경 방향. 축의 반경 방향. 이렇게 보면 반경 방향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 반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죠. 그러니까 철심을 따라 주로 흐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계좌권선이 이게 감겨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계좌자속은 이 반경 방향으로 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요쪽 부분이 요쪽 엔드부 쪽에서 보면 이쪽 부분은 과여자 시에는 요게 리테인 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리테인 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엔드턴 쪽이죠. 예, 끝단 쪽의 턴들을 기계적으로 이제 고속으로 회전할 때 이제 그 바깥으로 쏠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붙들어주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테이닝이죠. 자, 중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쐐기 같은 걸 박아가지고 본선을 갖다 붙들어 놓을 수가 있죠. 철심부에 박혀 있으니까. 철심의 홈에 이제 박혀 있으니까 그 쐐기 같은 걸만 막아 놓으면 되는데 여기 여기 있는 턴을 원심력을 잡아줄 수 있는 기계적 구조물이 없죠. 그래서 리테이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밖에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재질이 이제 뭐냐면은 자성 강이에요. 강인데 자성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여자 시에는 얘가 과여자 시에는 얘가 뭐냐면 자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포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군선을 감겨져 있는 이 철심 덩어리에 비해서 얘는 덩어리가 훨씬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포화가 안 되겠죠. 여기는 안 될 정도로 설계를 하겠죠. 당연히 전격 운전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얘는 포화가 당연히 안 되지만 얘는 지금 포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포화가 될 수밖에 없죠. 과여자 시에는 자속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쪽은 포화가 되고 이쪽은 포화가 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포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쪽은 자기장이 매우 큰 영역이고 이쪽 길은 자기장이 매우 큰 길이고, 이 길은 뭐예요? 이 길은 포화가 안 된 부분이니까 자기장이 매우 작은 길이죠. 그러니까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길이 이게 두 갈래로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여기 자기장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장은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여자 시에는 전부 다 대부분의 자속이 일이 레디알 방향으로, 이 반경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즉 뭐가 없냐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 누설 자속이 없다는 얘기죠. 누설 자속이 뭐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작다는 얘기죠. 즉 변압기처럼 과여자 운전 시에는 대부분은 레디알 방향으로, 메인 철심 있는 방향 레디알 방향으로만 주로 가고, 반경 방향이라고 해요. 반경 방향 자석만 주로 구성이 되고, 요렇게 뺑 돌아서 가는 자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저여자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자석을 IF를 갖다 낮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파이도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단면이 작은 리테이닝이 자성 강이 뭐냐면 포화가 안 돼 버려요. 포화가 안 돼요. 포화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은 이쪽 길의 자기저항과 이쪽 길의 자기저항이 뭐냐면 견줄만 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쪽 덩어리가 크니까 이쪽이 자기저항이 더 작겠지만, 이쪽이 포화가 안 된다면, 리테이닝이 포화가 안 된다면 해볼만 한 거죠. 그러면 여기 길로도 간다는 이야기가, 자기저항이 제법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주로 자석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자석은 여기선 다 누설 자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자석은 어떤 자석이냐면, 얘를 이제 반경방향 자석이죠. 반경방향. 레디얼 방향의 반경방향 자석이라고 하고, 이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철심이 적층이 됐을 때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는데, 반경방향으로 가는 자석은 뭐냐면,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얘가 누설 자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요 방향이 돼요, 요 방향.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수직한 방향 또는 뭐라고 할까요? 축방향. 이렇게 축과 나란한 방향에서 축방향.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반경방향 또는 레디얼 방향. 이렇게 표현을 거죠. 그래서 요 방향 성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 방향 성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즉, 자석이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거.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심을 갖다 적층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와전류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와전류 손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할 때 이 면적을 갖다가 줄여서 뭐냐면, 여기에 대폭적으로 줄여서 와전류 손실을 잡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아주 얇은 판을 이렇게 싸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석이 이렇게 통과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얇은 판으로 적층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왜? 이쪽은 매우 넓은 면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우 큰 뭐가 형성이 돼요? 유도전류가 발생하겠죠. 이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전력도 크게 발생할 거죠. 기전력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유도전류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와전류 손실도. 이때 이제 철의 저항에 의해서 이제 와전류 손실이 이제 크게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이 부분이 매우 뜨거워지는 것이죠. 뜨거워져서 우리가 뭐 숯불에다가 우리가 우리 같은 거 쇳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숯불에다가 우리 쇳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면 이쪽 부분에 이제 아마 부분이 기계적으로 외형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온도에 대한 한계는, 우리가 고정자 철심 담부의 과열 한계는 갖다가 우리가 출력 제한 조건에다 두고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여자 운전 시에는 리테이닝, 자성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또 자성체란 말이에요. 단면이 그렇게 크지 않죠. 단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단면 인적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자성강이 과여자 시에는 우리가 포화 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석이 크니까 포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자석이 잘 못 간다. 왜? 그쪽은 자기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석은 대부분 반경방향 성분만 존재한다. 대부분. 물론 약간의 누설 자석은 있겠죠. 자, 저여자 운전 시에는 자석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리테이닝의 작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뭐냐면 포화가 안 돼버려요. 포화가 안 돼버리면 이쪽 길과 이쪽 길이 이제 자석이 이제 선택해서 갈 텐데, 물론 이 부분이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자기장이 작겠지만, 여기 부분도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길로도 제법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포화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여기도 뭐냐면 더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성분의 자석이 등장하게 된다고요? 대거, 수직하는 성분. 쪽으로 이 철심을 쌓아놓은 적층한 면에 수직한 부분, 또는 뭐냐면 여기 축에 나란하게서 축방향 성분의 자석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이것은 뭐냐면 매우 큰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큰 와전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여자 운전에 한계가 있다, 즉 진상 운전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여기 인터넷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엔드 리전 히팅 리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동기 발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정리를 갖다 깔끔하게 잘 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출처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히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전기자 쪽에 엔드부, 예, 끝단부, 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끝단부 쪽에 그 극부적인 히팅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 동기기의 용량을 갖다 제한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 under excited condition, 즉 저여자 운전 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과여자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엔드턴 리키지 플럭스, 그러니까 여기가 엔드턴이라는 거죠. 엔드턴 끝단부 쪽이죠. 앞에 그림을 잠깐 보고 오면 앞에 그림을 잠깐 보고 오면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겨 1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 뒤에 이제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엔드턴 리키지 플럭스, 요렇게 엔드턴 쪽으로 가는 요 리키지 플럭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설 자석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많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 이게 방향이 이제 수직한 방향, 또는 뭐냐면 축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축으로 이제 샤프트 축이잖아요. 요 방향과 요런 성분, 이렇게 나란한 성분, 또는 철심을 적층해 놓은, 고정자 철심을 적층해 놓은 면 기준으로 빠지면 이게 수직한 방향이죠. 여기 아니에요. 이거 라디알 방향이에요.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수직한 방향 또는 뭐냐면 축방향 스테이터의 라미네이션. 그죠? 이렇게 라미네이션 된 거 이쪽이 아니라 이건 수평한 방향이 되고 이게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디 커런트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큰 에디 커런트를 만든다. 왜? 여기가 이 면적이 이게 자석이 통과하는 면적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매우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기전력도 커지게 되고, 유기기전력도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에디 커런트도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디 커런트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라미네이션 resulting in localized heating in the end region.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필드 커런트. 즉, 이제 이게 하이필드 커런트라는 것은 이제 IF가 이제 큰 경우죠. IF가 큰, 과여자 운전 시에는 오버 익사이티드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걸 유지한대요. 뭘 유지한다면, retaining ring이 saturate 된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 즉, 여기에 리테이닝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이제 단면이 이제 작죠. 그러니까, 과여자, 즉, 자석이 갖다 큰 상태에서는 뭐 조금만 커져도 이제 바로 이제 포화가 돼버리니까 그쪽으로는 자석이 잘 안 간다. 그쪽으로 자석이 안 간다는 이야기, 여성분이 매우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분이. 여기에 이제 누설 자석 성분이 결국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 성분이니까, 요게 결국 누설 자석 성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세츄레이트 된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드 리퀴지 플럭스가 스몰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 자석은 어디로 간다고요? 요렇게만 가버린다. 이쪽으로 가는 자석은 없다는 건 아니고 아주 이제 작다. 그래서 이제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서 과열의 문제는, 얘가 양이 있더라도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과열의 문제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under excited region, 그러니까 저여자 상태에서는 필드 커런트가 다 작잖아요. 필드 커런트가 작아. 맞죠? 필드 커런트가 작으니까 phiF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단면의 리테이닝이 not saturated, 포화가 안 된 상태를 유지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석도 이제 꽤 커진다. 왜? 포화가 안 됐다라는 것은, 여기도 자성체니까 포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제법, 자기 저항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 길과 이쪽 길을 갖다가 우리가 자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병렬회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쪽 길을 선택하는 자석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increased in the armature and leakage flux. 그렇죠? 리퀴지 플럭스를 갖다가, 엔드 리퀴지 플럭스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퍼펜디큘라, 즉 수직으로 이 라미네이션 된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게 그 자석이 갖다 유입되게 되면, 그러니까 크게 유입되게 되면 요것은 큰
에디 커런트를 만들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과열이 된다. 그래서 저여자를 더 할수록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여자 운전 한계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 한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키워놓은 것이죠. 이게 여기 이제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리테이닝이에요. 리테이닝이 이제 포화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데, 요게 포화가 안 되는 상태가 저여자 운전, 즉 진상 운전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간 이양이냐 이양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과열의 문제를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우리가 해볼 거냐면 동기 발전계 출력 한계 곡선을 우리가 작도해보고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작도를 해볼 때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 곡선에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드 리전 히팅 리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 거죠. 요 출력 한계 곡선상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이제 태안정도 한계선이 될 텐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델타, 우리 상차각이 이제 90도까지를 우리가 델타가 90도일 때를 갖다 정태 안정도 극한 전력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 선이거든요. 여기가 그 선이죠. 근데 얘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오죠. 예, 여기보다 좀 더 빨리 와서 실제로는 정태 안정도 극한 전력까지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상 영역이고 여기가 진상 영역이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출력 가능 곡선을 갖다 작도해 보면서 알아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미리 보면 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고정자 철심 담부 한계를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기 발전기의 그 출력 한계, 출력 제한 조건 중에 하나인 고정자 철심 담부의 과열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 왜 그렇게 나타나고 왜 진상 운전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